우리는 흔히 나이 듦이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가고 점점 쇠퇴해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삶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오히려 더욱 빛나고 단단한 기품을 갖추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기에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있도록 고결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이고 희망적인 통찰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나이 듦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변치 않는 존재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작지만 본질적인 일상 습관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는 진솔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고요한 아침 햇살 아래 차 한 잔을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맑은 눈빛으로 책을 읽거나 손주와 함께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품 있는 노년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죠. 우리는 흔히 이러한 기품을 타고난 성품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품격은 결코 대단하고 거창한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꾸준한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이 수많은 작은 붓질로 완성되듯이 기품 있는 노년의 모습 또한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 것입니다. 우리 몸을 단정히 가꾸는 습관부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내면의 훈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소통법,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배우고 탐구하며 지성을 깨우는 열정까지.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사람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습관들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을 정성껏 심고 꾸준히 가꾸어 나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시간의 풍파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몸을 단정히 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만을 가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존중감의 시작이기도 하죠. 깨끗하게 관리된 손톱,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정돈된 옷차림은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며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자신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외면의 기품은 내면의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이어지는 귀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처럼 몸을 단정히 하는 습관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건네는 것과 같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작은 행위들은 마치 자신만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깨끗하게 다듬어진 손톱이나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은 외부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한 자존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몸을 움직여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몸의 활력을 되찾는 물리적인 효과를 넘어 나는 나 자신을 꾸준히 돌보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 만족감은 결국 내면의 평온함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요. 외면의 기품이 내면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면 이제는 그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줄 마음을 단련하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을 경험하게 마련이죠. 마치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삶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평화로운 항구로 이끌어줄 튼튼한 돛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들로 이 마음의 돛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긍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연습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또 다른 기회다라고 속삭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좋았던 점 3가지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 마음속에 밝은 에너지를 채워넣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을 켜듯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죠. 다음으로 감사 표현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아침 햇살, 사랑하는 이의 미소,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워집니다.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 혹은 감사 일기를 통해 그 마음을 기록하는 행위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마음의 비타민과 같아서 꾸준히 섭취하면 내면의 활력을 증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볼 뿐 판단하거나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가 평온해지듯 명상은 우리 마음을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정원을 가꾸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처럼 온전히 자신만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몰입의 순간은 시간마저 잊게 만들고 우리 내면의 창의성과 열정을 깨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선율에 집중하거나 작은 화분에 새싹을 틔우며 생명의 신비를 관찰하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죠. 이러한 취미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뿐만 아니라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 감사 표현, 명상, 그리고 취미 활동과 같은 습관들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쌓아 올리는 견고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단련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더욱 현명하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내면의 평화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기 마련이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기 쉬워지는 때에 세상과 활발히 교류하며 타인과의 끈을 튼튼하게 이어가는 일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줄 겁니다. 진정으로 기품 있는 노년은 고립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완성되니까요.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진심으로 공감하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마치 잘 가꿔진 정원에서 꽃들이 서로 어우러져 피어나듯 진정한 경청은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이의 경험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줄 테니까요. 이처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습관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게 하고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엮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려와 봉사의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의 손길은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봉사활동은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더해주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더욱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겁니다. 나누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말이 있듯이 봉사는 우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는 통로가 되어주죠. 또한 새로운 관계 맺기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만큼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하며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새로운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멈춰있던 샘물에 신선한 물줄기를 더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과 통찰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들은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늘 깨어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만의 지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 또한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의 끈을 놓는다면 우리의 정신은 점차 굳어지고 활력을 잃게 될 테니까요. 지성을 깨우는 습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과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가장 먼저 독서는 지적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책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여행으로 이끌어주며 수많은 지혜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마법 같은 존재죠. 역사 속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먼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복잡한 철학적 사유에 잠겨보는 것은 우리의 사고력을 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은 마치 튼튼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열린 자세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야를 탐구하는 일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된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히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성취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처럼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 끝없는 활력을 불어넣어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습관은 우리의 사고력을 더욱 명료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은 마치 웅변가의 칼날을 날카롭게 다듬듯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관심 분야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여 활발히 소통하는 것은 지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의 통찰력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나이 들미 결코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겁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지성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야말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내면의 통찰력을 한층 더 풍요롭게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도서관에서 가를 거닐며 마음을 끄는 책 한 권을 집어들거나 온라인에서 흥미로운 강좌를 찾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노년의 아름다운 초상화와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 세상의 흐름을 읽고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 서적을 탐독하며 깊이를 더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석학들이 진행하는 강연을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고 취미 삼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그림, 음악 같은 예술 분야에 도전하며 잠재된 재능을 깨우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러한 지적인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나이 들미 결코 멈춤이 아닌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습관들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을 완성해갑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는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관계와 건강한 마음은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만의 고유한 기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음이 가진 풋풋함과는 또 다른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깊이와 지혜가 깃든 아름다움. 이러한 기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외면의 단정함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고 그 평화가 다시 풍요로운 관계와 끝없는 지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는 흔히 나이 듦을 쇠퇴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변화를 통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더욱 진하게 풍기는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품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비단 노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태도임을 역설하는 것이죠. 결국 기품이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습관으로 당신만의 기품을 가꾸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끌어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삶의 지혜와 사회적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